안녕하세요, 리핏입니다. 매일 걷기 운동으로 평발을 교정하고 있습니다. 우선 주간 데이터부터 먼저 공유 드릴게요. 어제 목요일에 오후부터 갑자기 폭설이 내려서 걷기 운동을 하다가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한 10,000보 걸었고요. 그걸 조금 만회해보고자 20,000보를 걸었는데 주간 데이터로는 평균 17,000보 정도를 걸은 것 같습니다. 요즘에 이제 한강 나가보면 예전만큼 러닝 하시는 분들이 없기는 해요. 눈길에 특별히 더 운동하시는데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걷기 운동이 러닝보다 조금 유리한 면이 있기는 합니다. 아무튼 모두 즐거운 걷기 생활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리뷰하려다가 테스트가 덜 끝나서 리뷰를 못했던 나이키 BRSB를 리뷰하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항상 결론부터 말씀드리니까 착화감이 되게 좋다거나 쿠션이 엄청나게 좋다거나 그런 신발은 아닙니다만 칼발이신 분들한테는 이만한 신발도 없을 겁니다. 나이키로 치면 조던 같은 경우는 좀 착화감이 안 좋은 편이잖아요. 많이 안에서 좀 놀고 공간이 좀 넓어서 착화감이 안 좋은데 조던보다 좋고요. 또 나이키 킬샷2는 힐슬립이 좀 있죠. 뒤에 소재가 가죽 소재라서 힐슬립이 좀 따라오게 되어 있는데 이 신발은 앞코어 쪽이 워낙 타이트하다 보니 상대적으로 힐슬립도 적었던 것 같습니다. 아디다스 삼바처럼 딱딱한 바닥이라서 걸을 때마다 충격 흡수가 안 되는 그런 부분도 없기 때문에 생각보다 이 신발은 걷기에는 상대적으로 상당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아마 저처럼 칼발이신 분들은 발에 꼭 맞는 신발을 찾고 싶은 로망이 좀 있으실 것 같아요. 내 발에 꼭 맞는 신발, 칼발이라서 피팅감을 좀 못 느꼈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신발 신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너무 이쁩니다.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부위별로 내용 좀 설명드리고요.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어서 장단점을 한꺼번에 몰아서 설명드리는 형식으로 리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리뷰에 앞서서 이 신발이 칼발인데 그러면 리핏이 신어봤던 신발 중에서 이 신발이 발볼이 가장 좁으냐? 그렇지는 또 않습니다. 이 신발도 칼발이긴 하지만 더 좁은 신발이 하나 있어요. 네, 이 신발입니다. 오니치카 타이거의 캘리포니아 78인데요. 이 신발이 조금 더 타이트하고 신축성이 없고 나일론 소재라서 좀 팽팽하게 아코 쪽을 좀 조여주는 그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칼발이라서 더 자신 있다 하시면 요거 신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공교롭게도 둘 다 빨간색 파란색의 색조합이라서 태극기 같은 느낌도 좀 있긴 하네요. 제가 발볼이 좁은 신발 하나 찾아서 갖고 왔는데요. 뉴발란스의 스피드 리프트입니다. D발볼로 구매를 한 거고요. 아마 국내에는 보통은 2E 사이즈로 나왔을 거라서 발볼이 좁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하실 텐데 요거는 D발볼이라 상당히 좁은 발볼을 자랑하는 신발입니다. 오히려 이 신발이 착화감이 조금 안 좋은 편이라서 추천을 드리긴 좀 어렵고요. 쿠션도 좋고 이렇게 플레이트도 좀 들어있어서 꽤 재미난 쿠션을 즐길 수 있는 신발이긴 한데 저한테도 요건 조금 답답한 느낌의 칼발 신발이라서 진짜 어쩌다 신고 있습니다. 요거 관심 있으시면 한번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신발은 진짜 예쁘게 잘 나왔습니다. 이런 칼발 신발들도 있다는 거 한번 설명드렸고요. 사이즈는 265 제 사이즈에서 반업을 했고요. 반업을 해서 저한테 꼭 맞는 정도니까 만약에 칼발이 아니신 분이 신으시려면 1업까지도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265mm 기준 319g이 나가서 보기보다 스웨이드라던가 소재들이 좀 고무 소재라든가 이런 게 좀 많이 쓰여서 의외로 무게는 좀 있는 편이고요. 얼핏 보면 약간 예전에 초등학교 때 신었던 실내화의 느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늘 그렇듯이 부위별로 설명을 드리면서 리뷰를 시작해 볼게요. 우선 아웃솔입니다. 신발이 이렇게 보시면 바닥이 이렇게 평평해요. 어떤 굴곡도 없고 그냥 플랫한 바닥에 스케이트 보드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땅을 짚을 때 힐 스트라이크로 짚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뒤쪽에만 마모가 좀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 여기가 좀 살짝 고무들이 일어난 수준입니다. 의외로 내구성이 엄청나게 좋고요. 일반적인 마른 땅에서 이 신발이 마찰력을 엄청나게 만들어주는 신발이라서 접지력이 상당히 좋다고 느꼈습니다. 아무래도 스케이트 보드화이기 때문에 보드 위에 이렇게 딱 올라가도록 만들어 놓은 신발이라서 그런 것 같아요. 대신에 조금이라도 눈이 있다거나 물이 있다거나 그러면 영락없는 스케이트화가 됩니다. 진짜로 그냥 스케이트가 되는 거죠. 상당히 미끄럽기 때문에 좀 조심을 해야 되는 신발이고요. 마찰력을 가지는 일반적인 지면에서는 정말 좋은 접지력인데 많이 상반되는 접지력을 가지는
특이한 신발이었다는 생각도 듭니다. 신다 보니까 의외로 내구성이 너무 좋아서 이 신발은 정말 밑에가 다 낡아서 버린다기보다 위에가 낡아서 버리게 될 가능성이 높은 그런 신발일 것 같아요. 내구성은 정말 엄청나게 좋은 신발이긴 합니다. 미드솔 상당히 제가 특이하다고 말씀드렸는데 구독자분이 알려주셨는데 이렇게 생긴 미드솔 방식을 드랍인 인솔이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미드솔이 들어가 있는 형태입니다. 네, 제가 지금 처음으로 분리를 해본 건데 양말 보풀이 많이 달라붙긴 했네요. 10번 정도 신어서 한 130km 정도를 걸었기 때문에 이미 이렇게 주름이 좀 잡혔습니다. 의외로 생각보다는 쿠션이 좀 느껴지는 편이고요. 이런 부분이 삼바 같은 일반적인 납작한 신발들에서는 없는 쿠션이라고 할 수 있겠죠. 많이 걸어도 상대적으로 충격 흡수가 좀 되는 편이었기 때문에 삼바보다는 확실히 걷기에는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칼발이신 분들한테는 강추드릴 만한 의외의 쿠션이 있는 신발이다. 이렇게 설명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제가 삼바는 신다가 너무 힘들어서 구독자분한테 나눔 이벤트로 드렸던 기억도 나는데 잘 신고 계신지는 모르겠네요. 그리고 이 신발이 워낙 또 납작한 데다가 발볼도 좁기 때문에 이 안에 들어가면 발이 꽉 붙잡혀 있는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미드솔에도 밀착이 잘 돼서 상당히 쿠션감이 잘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런 면에서는 뭐 러닝화만큼의 푹신한 느낌까지는 아니지만 어지간한 스니커즈보다는 쿠션이 조금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캘리포니아 78 같은 경우는 EVA 솔인데 이 탄성은 거의 없다시피 한 그냥 돌덩이 같은 쿠션의 질감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BRSB는 미드솔이 리액트 폼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는 상당한 쿠션감이 좀 느껴진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가피로 좀 넘어가 보면 사실 처음에 저 이거 신을 자신이 좀 없었거든요. 처음에는 발이 좀 아팠습니다. 다행히 한 3일차 정도, 3회차 정도 신다 보니까 이 스웨이드 질감이 조금 늘어나면서 확실히 발이 좀 편해졌고요. 얇은 양말로 처음에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조금 두꺼운 양말, 원래 신던 양말을 신어도 신을 수 있을 만큼 발볼이 조금 늘어나 있는 상태입니다. 오히려 지금은 상당히 편한 느낌이라서 익숙해지면 꽤나 편한 신발이 될 수도 있다. 그렇게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스웨이드가 늘어나면 특정하게 어느 한 부위가 이렇게 툭 튀어나오거나 할 수 있는데 이 스웨이드 질감이 상당히 두껍거든요. 발의 형태 변화도 거의 없는 예쁘게 신을 수 있는 신발인 것 같습니다. 스케이트 보드하기 때문에 발이 이렇게 접히는 걸 예상하고 만들지는 않은 신발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이 앞코 쪽의 뻣뻣함은 익숙해지는데 상당히 좀 시간이 걸리고요. 그렇다 보니 많이 걷다 보면 이렇게 앞에가 좀 접히게 되는데 지금 보시면 이쪽 부위가 두꺼운 스웨이드가 또 한 번 더 나와 있잖아요. 이 부위가 발가락을 좀 눌러서 처음에 조금 아프기는 합니다. 그거까지도 지금은 좀 익숙해져서 굉장히 편해졌다는 거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고요. 제가 길들이겠다고 일부러 막 신은 느낌도 좀 있긴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신발 끈 부위들은 많이 꽉끈을 해서 신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약간씩 형태 변화가 좀 있기는 합니다. 요건 뭐 스웨이드 신발이니까 어쩔 수 없이 감안을 좀 해야 되는 신발인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언박싱 때 설명을 못 드렸는데 이 신발도 특이하게 엄청난 칼발 신발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세미 거식통으로 중간에 슬리브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밴드가 연결이 되어 있어서 발등과 측면의 일체감도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대신 이게 이제 신을 때 약간 불편한 느낌이 없지 않아 있긴 해요. 가뜩이나 발 내부의 공간이 좁은데 저렇게 측면에 거시통으로 올라와 있는 슬리브까지 연결이 되어 있다 보니까 신경 써서 신발을 신어야 되는 그런 신발인 부분도 있습니다. 이 신발은 사실 지금은 단종이 된 신발이라서 구하시려면 리셀 사이트들을 좀 뒤지셔야만 구할 수 있는 신발이기 때문에 오래 리뷰할 건 아니라서 지금부터 장단점에 관해 간단하게만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콜르테즈를 많이 가져와서 디자인으로 구현한 신발이라서 진짜 이쁘고요. 또 하나는 이 신발의 다른 컬러들도 좀 찾아보시면 되게 재미나실 것 같습니다. 나이키의 와플 트레이너 컬러를 그대로 가져온 신발도 있고요. 예전 신발인데 나이키의 스팅이라는 데이브레이크보다 훨씬 오래된 신발이 있습니다. 그 신발의 컬러 패턴을 그대로 갖고 와서 이 신발에 이렇게 구현하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디자인 면에선 꽤나 예쁘게 신을 수 있는 신발이 아닐까. 일단 그게 첫 번째일 것 같고요. 앞서도 설명드렸지만 삼바, 킬샷, 조던보다 훨씬 편합니다. 요거는 제가 장담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신발 신고는 2만 보도 한 번은 걸어봤습니다. 그렇다고
엄청나게 발이 편했다 이런 의미로 말씀드리는 건 아닌데, 사실 삼바나 조던 같은 신발을 신고 2만 보를 걸으면 정말 발의 통증이 어마어마하게 오는데, 이 신발은 2만 보를 신어도 그만큼의 통증까지는 아니었으니까 어느 정도 일상생활을 하기에는 요게 그나마 칼발이신 분들한테는 추천할 만한 신발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단점이 훨씬 많죠. 단점을 좀 설명드리면, 발볼이 상당히 좁기 때문에 익숙해지는 데까지 최소 한 40-50km는 걸어봐야 그나마 조금 좀 익숙해질 수준까지의 착화감이 좀 나오는 부분, 그건 조금 단점일 것 같고요. 앞서도 설명드렸지만 요 앞쪽에 좀 발등이 좀 눌리는 부분, 요거는 지금도 현상이 조금 있기 때문에 단점이라면 단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 신발만의 단점인데요, 15도 20도 막 이렇게 가까이 떨어지다 보니까 이 신발을 신고 걸으면 제 발에서는 열이 나고 외부에서는 차가운 공기가 들어오니까 여기 창 안으로 물기가 조금 맺히는 현상을 발견했습니다. 미드솔이 인솔의 역할을 동시에 하고 이 위로 발이 올라가기 때문에 뒤축의 일체감이 좀 애매한 부분도 좀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조금 아쉽고, 지금 요 부분 여기로 습기가 맺혀서 약간 하얗게 되는 그런 현상도 좀 있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신발이 스케이트 보드화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러닝화처럼 발구름이 좋게 락커가 있지는 않아서 그냥 평평한 신발이기 때문에 다른 일반적인 러닝화들에 비해서는 발목이 움직이는 각도가 아무래도 더 큽니다. 그래서 2만 보를 걷다 보면 결국은 발목의 회전이 각도가 더 크게 벌어지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발목에 부담을 주는 신발이다, 부인할 수가 없는 사실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한 가지 또 사소한 단점인데, 뒤축이 힐탭처럼 이렇게 나와 있어요. 덜렁거리게 만들어 놨는데 요게 청바지나 일반적인 바지의 밑단하고 살짝 간섭을 하면서 튕겨져서 소리가 나기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살짝 성가신 부분이긴 합니다. 주변에서 이 신발 이쁘다는 칭찬 꽤 여러 군데서 들었던 것 같고요. 이 신발을 신는 사람은 최근에는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전 상당히 희소성이 있는 신발을 신고 다녀서 기분도 상당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신발은 정말 많이 편하진 않았지만 신고 다니는 내내 되게 기분이 좋았던 그런 신발입니다. 오늘의 리뷰는 여기까지. 구독과 좋아요는 리핏에게 큰 응원이 되고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